프랑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예술, 낭만 등이 있겠지만 저는 프랑스라고 하면 패션이 떠오르는데요. 프랑스 중에서도 파리는 16세기부터 유럽 문화 유행의 중심이었으며 패션을 늘 선도해 나가는 도시였죠. 그렇다 보니 세계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 샤넬, 디올, 입생로랑 등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들이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발표되는 컬렉션들은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트라노이 쇼에 참여한 한국이 엄청난 화제를 끌며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한 국내 패션 브랜드는 교통비나 벌어오자고 갔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며 전하기도 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식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이 나라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자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이 나라는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문화, 언어, 예술에 대해 자부심이 너무 강해 콧대가 높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최근 그야말로 프랑스는 한국에 푹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이유에는 K-팝, K-드라마 등 여러 요인이 있었죠. 그런데 한식이나 K-팝, K-드라마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심지어 패션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파리에서 한국의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년 4회씩 개최되는 파리 트라노이 트레이드쇼가 열렸는데요. 이슈는 파리 패션위크의 공식 수주 박람회자, 전 세계의 패션 바이어들이 무려 22,000여 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나올 제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뒤 디자이너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지난 6월에 열린 쇼는 파리 2구에 위치한 브롱리아르 궁에서 열렸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곳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사용했던 것은 바로 서울 패션위크 전용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총 6개의 서울 패션위크 브랜드가 참여했는데요. 바이어들이나 취재진들은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한국 디자이너들의 상품에 관심을 보였고 엄청난 금액의 수주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리스 프로보 대표는 자신의 패션위크 성공에 대해 한국관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유럽뿐 아니라 일본, 미국, 중동 등 여러 나라의 국제 바이어들이 본격적으로 참석했는데 한국에서 큰 매력을 느낀 것 같다고 답했죠.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 한국을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커지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작년에 한국관을 열었을 때도 좋은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쇼에서는 K-패션이 엄청난 반응을 얻으며 현지 바이어,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부스를 줄까지 서서 찾을 정도였다는데요. 올해만 벌써 40억 계약을 달성하며 매출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해외 전시회 진출은 계약까지 달성한다면 땡큐고 그에 앞서 국내 패션 디자이너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 목적이 컸는데요. 지금은 수주까지 따내는 모습을 통해 그야말로 달라진 한국 패션의 위상을 알 수 있었죠. 이에 인플루언서들도 과거부터 이슈에 여러 번 방문했지만 지금처럼 한국 디자이너들의 인기가 뜨거웠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지다 보니 그들이 입는 옷이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한국의 인기가 좋다 보니 이번 쇼를 연 대표이자 프랑스 패션 업계를 선도하는 보리스 프로보는 프랑스 패션 업계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친한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무려 2006년 때부터로 한 번 서울 패션위크를 방문한 뒤로 10차례 이상이나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죠. 그런 그에게 한국 패션의 강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바이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패션 브랜드는 특히 제조에 강점이 있다. 소재나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으니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먹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국 브랜드들의 강점은 특유의 우아하고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보리스 프로보는 한국 패션에 대해 아쉬운 점도 함께 말했는데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해외에서 어떻게 브랜드를 전개하고 어떤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지 등을 몰라서 성과가 예상보다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 현지 네트워크를 쌓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한국은 능력에 비해 아직 해외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처 능력이 비교적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이 문제점이 해결되면 한국의 패션 업계가 해외에서 얼마나 날개 달린 듯 활약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이번 파리 트라노이 수주 전시회 참가를 통해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의 패션이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것이 맞는데요. 이번만큼 유럽 시장의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일도 없기에 K패션은 이번 기회로 유럽 시장 진출까지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씁쓸해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프랑스에서 동양은 일본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타문화에 완강한 봉쇄 정책을 프랑스도 유독 일본 문화만큼은 관대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던가요? 일본의 패션 산업은 그야말로 위기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도 K패션이 모두 장악을 해버리면서 일본 자국의 패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내 1020세대를 중심으로 K-팝, 영화, 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두터운 팬덤이 한국의 패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해외에서는 일본의 패션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이제 연일 한국에 대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한 매체는 꼭 알아야 할 한국 패션 브랜드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분은 아실 이엘레리입니다. 이엘레리는 연예면 연예, 뷰티면 뷰티, 특히 패션에 대한 최신 뉴스를 제공하는 아주 유명한 매체인데요. 이엘레리는 국은 음악, TV 드라마 등의 콘텐츠 외에도 패션 트렌드로 위상을 떨치며 할리우드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 이런 성공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유럽의 한류를 퍼뜨리게 한 장본인이 프랑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아가씨, 살인의 추억 등 여러 한국 영화들이 소개되면서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K-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콘서트에는 1만 4천여 명의 K-팝 팬들이 몰려들어 가수들에게 열광하면서 한류의 불을 지폈죠. 공연이 끝나자 하루 더 공연을 늘려달라는 팬들의 플래시몹 시위로 공연이 하루 더 연장되는 장면 덕분에 유럽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대체 프랑스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면 어떤 거야? 라며 자연스레 한국의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 패션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콧대가 높다고 여겨지던 프랑스가 가장 큰 공간을 한국에 내어주니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한류 현상이 10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한국어는 프랑스에서 2016년부터 바칼로레아 시험의 필수 선택 외국어로 지정되었고 그에 맞물려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어 강좌 수업 수요는 무려 300% 이상 급증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프랑스와 한류 교류는 서로 윈윈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풍부해지고 한국은 프랑스 산업에 진입해 경제적인 측면을 바랄 수 있죠.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 교류가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